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진짜 말이 많죠.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아파트의 3분의 2가 영향을 받을 만큼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이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서 서민들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한국인들은 각종 규제로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지만, 같은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규제를 피해서 한국의 아파트를 여러 채씩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씩 들리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찾아봤는데, 최근에 한 중국인 투자자는 서울 강남에 있는 50억대 아파트 3채를 한꺼번에 매입했다고 해요. 그것도 2채는 투자용이었고 본인 명의로 한 번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때문에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인의 경우 말고도 또 다른 사례도 소개를 드리면요,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는 서울 반포의 고급 아파트를 70억 원대 현금으로 통째로 사들였다고 해요. 현금이든 해외 대출이든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들을 매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어쩌다가 한두 번 있는 사례가 아니라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24년 말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만 해도 10만 개가 넘을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숫자라고 하죠. 이 수치는 한국 전체 주택의 약 0.52% 수준에 해당을 하는데요. 비율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202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10만 호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을까요?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당연히 높았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이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도 캐나다, 유럽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실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사들이니까요. 외국인 소유 주택의 약 40%는 경기도였고요. 24%는 서울, 10%는 인천으로 수도권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강남 3구의 비중이 높았고, 용산과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비교적으로 중저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밀집 지역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서울 금천구나 구로구, 영등포구에서 중국인들의 매입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러 다니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나오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죠. 실제로 2022년에 서울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준 임대차 건수는요, 7,966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72%나 급증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인한테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외국인이 집을 살 때는 영향을 안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LTV나 DSR 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도권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있어서 6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대출을 일으킬 때 6개월 내로 전입 의무까지 부과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규제를 외국인들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까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본 중국인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도요, 한국 은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면 한국에서는 현금 구매나 똑같으니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외국인들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을 할 때 6개월 내 전입 같은 이런 거주 의무 규정도 적용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외국인은 돈만 있으면 한국에 와서 집을 사고 빌려주거나 비워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주택을 여러 채 살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세제 불이익이나 추가 대출 제한을 받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외에 얼마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다주택
다주택자 중과세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하죠. 물론 법적으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취득세나 양도세를 동일하게 매기게 되어 있지만 외국인은 개인정보나 해외 자산 현황을 정부가 추적하기 어려워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이 점점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다 보니까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려는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발의됐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고, 부동산 취득 후에는 6개월 내로 전입이 필수고,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본인 자본 최소 50% 이상 투입해야 된다는 법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들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거는 중국 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호주나 뉴질랜드도 외국인 주택 구매 추가 세금이나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본시장 개방 기조하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단체도 최근에는 내국인이 규제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외국인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 방법을 마련할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지 알겠죠.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게 냅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아직 전체 1%도 안 된다는 거고, 외국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국내 수요와 정책 영향이 훨씬 큰데, 괜히 과도하게 외국인을 규제해서 국제적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전체 거래에서 1.1% 수준이었고요.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내국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국내 금융 환경, 각종 규제, 그리고 공급 부족, 그리고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극소수인 외국인만 탓을 하는 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게 외국인 투자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자본 유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부채 건전성에는 영향이 적고, 대신에 부동산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가 될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조정이 올 때 한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2023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니까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매입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넣는 거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크게 제한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의 투자를 견제하는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 유럽 등등 개방 경제권은 외국인들한테 대체로 부동산 시장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폐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기도 하죠. 결국에 정리하면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문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특히 국내 거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로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적용이 되니까 이제 한국은 외국인들은 살기 좋고 한국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구입하는 지역들은 보통 특정 도시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을 사던 말던 내 알 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번에 대출 규제로 서울에 있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127만 가구, 즉 74%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대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거를 수치로 환산하면 원래 평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4억 4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8억 6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몇 억씩 마련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미 계약금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계약금을 날린다고 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의 내 집 마련 당장
당장은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과연 지방 부동산이 뜰 수 있는 날이 올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습 공격에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번 정부는 부동산 오르는 걸 원하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